노재팬으로 이제 한동안 신제품 출시 자체를 하지 않았던 롯데 아사히주류가 4년 만에 국내에서 선보이는 맥주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지금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편의점 수입 맥주 분야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거의 이제 부족한 재고로 편의점 입구 자체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 이제 일부 편의점 중심으로 다시 재입고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발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맨손 경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그런 기자들이죠. 사집 가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완전체 얼마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보고 싶어 죽는 줄. 저도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네. 조한송 기자님 얼굴이 진짜 소멸 직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거 어떻게 좀 아팠습니까? 예, 조금 아프지만 네, 많이 회복해가지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떨어진 입맛이 한 2주만 더.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자동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건강이 최고죠.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외식 메뉴 중에 하나가 피자. 피자 좋아한다고 했던 사집 가수 이광수 기자님. 네. 요즘 피자 업체들이 줄줄이 적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느 분이 먼저 전해주시나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이 프랜차이즈 피자 시장이 축소되는 분위기인데요. 시장 규모가 2017년 2조 원을 기록한 뒤에 2020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로 줄었고 지난해에도 1조 2천억 원 규모로 떨어졌는데요.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부진한데 뭐 피자헛, 도미노 피자 이런 주요 기업 5곳 중 3곳이 지난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한국 피자헛은 지난해 2억 5,6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과거랑 좀 비교하면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2019년에만 해도 62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이 2020년 56억 원으로 줄었고 또 2021년 4억 원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적자 전환에 이른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피자 알볼로도 지난해 영업 손실 13억 원을 내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 매출액도 뭐 10% 정도 감소하면서 하강 국면을 보였고요. 이들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 역시 줄이어서 영업이익이 큰 감소를 보이면서 시장이 맞이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외식업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기는 했는데 이 치열해진 식품업계 경쟁에 냉동 피자 그리고 뭐 대형마트 가성비 식품까지 가세하면서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러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적자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국내 대형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가격 인하 경쟁에 들어가면서 상시 할인이라는 경쟁을 시작했는데 뭐 오픈 기념이라던가 어떤 특정한 날 이벤트가 아니라 배달이나 포장할 경우에 많게는 뭐 50% 이상 뭐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했던 건데요. 다만 뭐 이에 대한 사실 신뢰도는 높지 않았던 게 뭐 30-4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이 할인율을 단순히 이 배달 인건비만큼이 줄여주는 게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이렇게 할인 혜택이 큰 것처럼 보이려고 애시당초에 피자값을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올려놓고 할인폭을 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자 재료 원가가 뭐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피자 업체마다 이 고무줄 가격 정책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값 주고 피자를 사 먹으면 바보가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또 뭐 제품 가격도 피자 가격 계속 올랐거든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뭐 보통 3만 원대 정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미스터 피자도 지난 2월 뭐 피자를 비롯한 주요 메뉴 가격을 4에서 5% 올렸고 뭐 피자헛, 파파존스 등도 지난해 한 차례씩 가격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 상시 할인을 줘도 뭔가 싼지 모르겠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이렇게 가격이 계속 비싸지면서 뭐 피자를 사는데 뭐 3-4만 원 정도 들고 또 거기에 배달료까지 뭐 많게 6천 원까지 들어가면은 굉장히 금액이 비싸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시선이 이런 냉동 피자 등 이런 대체품으로 돌아선 데다가 어쨌든 뭐 상시 할인으로 업체도 약간 부담이 생기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윤혜란님이 저희 자주 오시는 저희 그 식구시죠, 거의. 마라탕에 뺏긴 10대 고객이라고 해주셨어요. 오, 소름. 저 이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모여서 노는 패턴이 딱 이렇습니다. 모여서 마라탕 우리는 시켜서 나눠 먹을 것 같잖아요. 절대 나눠 먹지 않고요. 한 사람이 각자 한 그릇씩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를 시켜서 먹고 모여서 그 4컷짜리 사진 찍고 그 문구점에 가서 각자 사고 싶은 거 구경하고 오. 그 와플 유니버시티 이런 데 들렸다가 네. 헤어지는 그런 코스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마라탕이 1인용으로도 막 많이 나오나 봐요. 아니 마라탕을 딱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같이 먹으면 내가 싫은 재료도 들어있잖아요. 그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르네요. 네. 어영부영 우리로 엮이니까 정말 좋네요. 네. 우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죠. 맞죠. 네. 자, 이광수 기자님. 그런데 냉동 피자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사실 그 프랜차이즈 피자가 고전하는 이유는 이 냉동 피자가 성장하기 때문이도 있습니다. 그 1인 가구가 사실 늘어나서 피자 한 판 시켜도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냉동 피자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 현상이 계속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 피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냉동 피자 가격 뭐 비싸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평균 10,000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성비 피자 저렴하게 나온 피자여도 10,000원에서 15,000원을 하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단 냉동 피자가 앞서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2,900원짜리 냉동 피자를 출시하면서 좀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2,900원짜리면 2,900원어치만 주는 거 아니에요? 2,900원어치인데요. 네. 그래도 예상외로 좀 크고요. 토핑이 또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좀 큽니다. 오히려 네. 크고 약간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뭔가 구색은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좀 약간 되게 신기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냉동 피자 시장 규모가 뭐 작년에 1,267억 원이었는데 이게 2020년에는 1,000억 원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거의 한 30% 늘어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업체들의 이제 고급화 전략에 따라서 이제 품질까지 좀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가 가격 경쟁력을 잃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좀 업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걸 좀 대응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에서는 좀 저렴한 피자로 타겟책을 세웠습니다. 피자 헛이 이제 지난달 4월에 만우절 이벤트로 8,800원짜리 스페셜 피자를 출시를 하고 이 행사를 다음 달까지 이어갈 것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도미노 피자도 역시 6,900원짜리 1인용 피자를 내놓기도 했는데 뭐 냉동 피자랑 경쟁에서 누가 좀 승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피자를 소비하는 방식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여럿이 가서 이걸 약간 나눠 먹는 문화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확실히 혼자 내 거 먹는 이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서 이거 좀 판매하는 전략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G7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일본과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일본 제품들이 다시 수입되고 있다. 이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가 되거든요. 사라졌던 광고가 돌아오고 있다. 이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사히 생맥주 캔이 없어서 못 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롯데 아사히주류가 출시한 그 생맥주 캔인데 정말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 제 주변에서도 먹어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안부처럼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롯데 아사히주류가 이번 달에 출시한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 캔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한정 수량으로 이제 전국 주요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선보였습니다. 이게 사실 노제팬으로 이제 한동안 신제품 출시 자체를 하지 않았던 롯데 아사히주류가 4년 만에 국내에서 선보이는 맥주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지금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요 편의점 수입 맥주 분야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하고요. 거의 이제 부족한 재고로 편의점 입고 자체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 이제 일부 편의점 중심으로 다시 재입고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맥주가 2021년에 일본에 먼저 출시가 됐는데 그때 일본에서도 비슷한 그런 품절 현상을 빚었다고 하고요. 이게 특징이 그 일반 그 통조림이랑 다르게 일반 그 캔맥주랑 다르게 그 참치캔처럼 뚜껑 전체를 여는데
이 뚜껑 전체를 열면은 열자마자 갑자기 이제 풍성한 거품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른바 왕뚜껑 캔맥주로 좀 불리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의점 캔맥주는 사실 그 불매운동의 상징과 같이 여겨졌던 그 제품이잖아요. 네. 편의점에 일본산 맥주가 돌아왔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최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맥주 제품이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해당 제품이 이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또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에서 생산됐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아사히사의 맥주 공장이 후쿠시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아사히 일본 내에서 어디에 있냐면 홋카이도, 후쿠시마, 이라바키, 나고야, 스이타, 하카타 이렇게 6개의 공장이 있는데 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사히 슈퍼드라이 캔맥주랑 생맥주 캔은 모두 이 하카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후쿠시마와는 연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좀 품질에 좀 이게 좀 불안함을 느꼈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일본에 사는 교민들을 중심으로 좀 이 정보가 또 공유되고 있어요. 네. 이 캔 맥주 아래를 보면은 그 알파벳이 찍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카타 공장에서 만드는 경우 제품은 D로 시작한다고 하고 일렬 번호가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H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게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무관하게 식약처에서 사실 다 점검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입 시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이 방사능 검사를 이 식약처에서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안전 문제는 뭐 2번, 3번 점검해도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조 기자님, 아사히 생맥주 말고도 일본 맥주 자체가 시장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이 307만 4천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가 31만 8천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800% 정도 가량 급증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수입량도 3,870톤으로 800% 가량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뭐 통계는요, 일본 맥주 수입액과 수입량이 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되기 시작한 뭐 2019년 7월 이후 최대치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품도 일본에 많이 팔린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른 일본 브랜드들도 실적이 회복됐다 이런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참 교차하는 그런 시점 같습니다. 자, 배달업계로 가볼까요? 배달업계가 한동안은 이게 부르는 게 값일 때가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배달 구독 서비스가 생겼어요. 네, 이 배달업계 서비스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배달업체 요기요가 지난 17일 업계 최초로 배달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월 9,900원의 정기 결제를 하면 앱 안에 있는 서비스가 가능한 특정 가게에서요. 최소 주문 금액인 17,000원 이상을 주문하면요. 배달비 없이 주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냈습니다.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편의점 배달, 상품 배달도 뭐 적용할 수가 있고 또 뭐 배달 앱 유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첫 달은 또 뭐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는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하고 있는 배달 업체죠. 쿠팡 이츠도 이 쿠팡 멤버십 회사 회원을 대상으로 10% 할인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멤버십 회원이 쿠팡 이츠로 뭐 배달을 시키면 음식값의 최대 10%를 뭐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걸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배달의 민족도 지난달 알뜰 배달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뭐 이렇게 주문 금액이나 거리 주문 시간대 등을 고려해서 배달 가격을 조금씩 줄여주는 뭐 이런 서비스를 냈는데요. 이렇게 좀 서비스 경쟁에 나서는 것은 이 충성 고객을 좀 늘리고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특정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배달 앱을 쓰기보다 이 배달 앱에 많이 사용할 테니까 이렇게 좀 고객을 가두기 위해서 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 예, 맞습니다. 네, 가두리 밖으로 못 나가게. 못 나가게. 일단 9,900원이다 하면은 2번만 시켜도 그 이상이면 남는 장사 장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배달업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 업계 성장세가 주춤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배달앱 업계 할인 배경에는 아무래도 배달앱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아무래도 요즘 배달비가 너무 비싸니까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코로나19로 정점을 찍었던 이 배달앱 시장이 주춤하는 추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조 1천억 원대로 201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배달비에 대한 좀 불만이 높아지면서 배달앱 이용자 수도 1년 전보다 400만 명 좀 가까이 감소했고요. 또 뭐 배달앱 3사의 뭐 4월 실사용자 수를 좀 뭐 고려를 해보면 2,92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치솟은 물가에 배달비도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네. 이렇게 배달앱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서두에 알려드렸던 우리 문센이 달라졌어요. 아기들이 가서 촉감놀이하고 배 마사지하고 까르르 웃고 그런 문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문화센터에 직장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니 문화센터에 2030 직장인이 가서 한글을 배울 건 아닌 것 같고 뭘 네. 배웁니까? 그 2030 직장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이 지금 되게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이 백화점 문화센터가 2030 직장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개발 관련 뭐 네. 강좌를 좀 늘리는 한편 아니면 체험형 강좌를 좀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백화점들이 지난달부터 문화센터 여름학기 회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주과학 작가와 강원도 철원의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별빛 투어 그리고 유명 커피 칼럼니스트와 네. 강릉에 있는 이런 카페를 투어하는 커피 투어 약간 엔데믹에 발맞춰서 체험형 일이 많다고 하고요. 신세계백화점은 약간 재테크에 방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테크 강의가 사실 기존에 좀 평일 오후의 시간대에 주로 편성이 돼서 주로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주중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로 좀 기획을 해서 젊은 직장인들 좀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세우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약간 아트 쪽으로 이제 도슨트와 함께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지역의 대표 미술관과 뭐 갤러리를 투어를 하는 이런 도슨트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2030이 다른 세대와 달리 좀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좀 자기 개발에 관심이 높아서 관련해서 좀 수요를 좀 충족시키는 그런 강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들 좀 이용을 하시는 모양이죠, 요즘에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점심시간이 업무의 연장일 때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내가 어디 가서 뭐 먹을지를 내가 결정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조 기자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장이 듣고 있진 않겠지만. 네. 듣고 계시다가 문자 보내실 수도 있어요. 네. 문자 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운동하러도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요즘 유통가에서는 좀 체험형 스포츠 마케팅을 좀 강화하는 추세인데 백화점에서 뭐 테니스를 치고 대형마트에서 풋살을 즐기는 것이 좀 대표적인데요. 이 롯데백화점은 국내 최대 테니스 용품 유통사와 이렇게 손잡고 잠실 롯데월드몰에 체험형 테니스 매장을 개장을 해서요. 그래서 좀 특이한 이색적인 좀 광경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를 좀 체험해 볼 수 있게 했고요. 최근에 또 이 풋살로 최근에 좀 인기를 끌었잖아요. 저희 있는 이 목동 그 SBS 방송국 옆에도 홈플러스가 있는데 옥상에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풋살장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형 마트나 뭐 유통 채널들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이제 고객을 이렇게 많이 모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집 밖으로 끌어내면 와서 돈을 뭐라도, 쓰게 돼 네. 있거든요. 빵도 사 먹고. 그렇죠, 광수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안 나가야지 안 쓰는 건데 나가게 되면은 다 돈이다. 이게 부모님 말씀이 있거든요. 나가면 다 돈이다. 이런 말씀이 나가면 있는데, 돈이다. 예, 그래서 이 뭐 마트 가서 운동만 할 거야라고 하지만 인근에 또 이런 용품. 예, 풋살 용품이 있고 그쵸. 막 무릎 보호대, 양말 쫀쫀한 거 들어오면 또 사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수치상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이 더 돈을 많이 쓰는 걸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백화점의 유통 채널들이 이런 오프라인 체험형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이랑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와 경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형으로 많이 지금 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나 무슨 릴리니 로즈니 뭐 이런 클럽들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해주고 카페라떼를 하루에 3잔씩 받아가십시오. 왜 하겠어요.
일단 고객이 백화점에 와야 돈을 쓰겠죠. 그래야 눈에 들어온 상품이 있고 그래야 온라인 말고 여기서 돈을 쓰지 않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답니다. 조 기자님,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점들이 이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기회, 경험 이런 걸 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시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커머스랑 경쟁하면은 이커머스가 못하는 걸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객의 매장이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는데 효과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체험을 하는데 뭐 한두 시간 걸린다고 그쵸. 하면 그럼 또 배가 고프면 또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인데 오프라인 매장을 고객 체험 중심으로 꾸면서 고객들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문화센터 고객의 백화점 이용 횟수는 일반 고객의 2배이고 객단가도 2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모객을 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체험이 돈이 되는 시대다. 이거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저희가 탁 집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